자, 저희가 이번에 살펴볼 거는 2023년에 이제 치러졌던 고1 9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권섭의 16경, 그리고 조인의 출세곡,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선욱의 태안사 가는 길에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문 분석만 진행을 하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약간 의문이 들거나 아니면 질문사항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자, 먼저 권섭의 16경을 보기 전에 보기 분석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권섭의 16경은 16개의 중심 소재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자, 가의 각 수의 초장 그리고 중장에는 소재로 쓰인 대상의 특성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강조되어 있고, 종장에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초중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한 상징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어진다? 종장에서 부조리, 현실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볼게요. 자, 구렁에 서 있는, 구렁이 뭐예요? 움푹하게 이렇게 파여 있는 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넣어놓고, 구렁에 서 있는 나무 우뚝하게 서 있구나. 그러면 영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뚝하게 서 있는 나무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영탄적 어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때? 풍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바람과 설이 이런 거예요. 그럼 얘가 상징하는 거는 시련, 고난 이런 게 되겠죠. 시련, 고난. 이런 것을 실컷 겪고도 독약청청 혼자서 잘 서 있구나. 홀로 절개를 지키고 있구나. 절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의 특성, 상징,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조상. 그 다음에 뭐예요? 적은 덧. 그러니까 잠시 배지 말고 두면은 무엇이 돼? 동랑제가 되겠구나. 이 동랑제는 뭐냐? 기둥이나 들보로 쓸만한 어떤 제목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동량제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일반화로 사회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는 어떤 충신 이라는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야? 기둥과 들보, 그러니까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만큼 대단한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꼬리치고 휘파람 불며 기염도 황홀하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처럼 대단한 기세예요. 기염이라는 거는 그렇게 기세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 산에 들어온 지 몇 해나 되었나니 진실로 너가 잠깐 떠나면은 호리종횡하겠구나. 호리종횡은 뭐예요? 호리종횡이라는 거는 밑에 나와 있죠. 여우와 살쾡이가 이리저리 날뛰겠구나. 지금 아까는 우리가 이 소나무의 특성 가지고 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안 짚어드렸네. 근데 여기는 호랑이에요. 그래서 호랑이의 모습이 이렇게 기염을 보여주고 황홀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로 대단해. 근데 이 호랑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 호리종횡, 아주 깝치겠네. 그 잔잔바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호랑이가 중요하다. 됐죠? 그런 식으로 정말로 힘이 있고 강력한 어떤 존재가 없으면은 간사한 사람들이 깝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회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리마 적표마, 얘네는 뭐냐면은 온몸에 털이 검은 말 또는 붉은 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 관단 노태와 같겠느냐, 그러니까 서리법이죠. 얘네랑 같을 리가 있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리. 관단 노태는 뭔데요? 걸음이 느린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보면은 대조적이죠. 바람에 슬피 울면서 네 굽을 허위치니, 그러니까 아무리 천리지 있은들, 그러니까 천리를 달리고자 하는데 그것을 알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리마 그리고 적표마 이렇게 빠른 말이 천리를 달리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가 인재를 상징할 수 있겠죠. 이런 인재도 알아봐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권섭의 16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조인의 출세곡 한번 봐보도록 하죠. 조인의 출세곡. 이게 작품이 길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16경 그리고 출세곡까지 보고 끄는 다음에 이제 이어서 태안사 가는 길에서 확인할 거예요. 자, 출세곡 한번 볼게요. 자,
출세고 같은 경우는 복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볼게요. 여기만 보면 됩니다. 나에는 화자가 부임지인 경성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화자가 경성으로 가는 도중에 보게 된 변방의 경치 그리고 회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서 느끼는 경험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를 잊지 말고 잘 확인해 준 다음에 집중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볼게요. 자, 이 출세곡이라는 작품 자체는 왕명을 받고 이런 그 경성이라는 부임지로 떠나는 상황을 변경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제목이 바로 출세곡인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도 있겠죠. 그 부임지로 가는. 근데 그런 책임감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떤 게 크냐? 변방으로 나간다는 개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변방으로 나가면서 느끼는 소외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경성이라는 곳이 서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서울을 상징하는 뜻의 경성이 아니고요. 함경북도에 있는 위치예요. 함경북도 경성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북방 20여 주.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의 행정 단위입니다. 여기에 있는 경성이라는 게 문호. 그 경성이 문호인데 외부와 교류하기 위한 통로란 뜻이에요. 문호가. 그래서 그게 경성인데 군사 백성 다스리기를 나한테 맡기셨어. 누가? 임금이 맡기시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방관이 되는 거죠. 지방에서 다스리는. 망극한 임금의 은혜. 영탄적 어조죠. 망극한 임금이면 갚을 길이 어렵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탄적인 내용을 하고 있고요. 영탄. 정말로 얘가 기쁘다 이걸 떠나서 출세곡이라는 거는 사실 여기서 가면서 마음이 무겁고 이런 게 더 큽니다. 서생의 일은 글쓰기인가 여겼거니. 그러니까 서생, 이거 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비들이 하는 일은 글을 쓰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늙은이의 변방부임, 뜻밖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야?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썩 내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글쓰기를 해야 하는 나의 그 내가 생각했을 때 해야만 하는 일과 변방 부임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대조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께 절하고 칼을 짚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칼은 얘가 하게 되는 일에 대한 어떤 상징성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만리 밖에 있는 국경에서 내 한 몸 다 잊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죠. 이 문장에서 국경 가까이 가니까 심경이죠. 심경이 어떤 게 있어요? 비장미도 있을 수 있고요. 비장하게 갖고 있습니다. 비장미. 네, 그런 어떤 요충지에서 소임을 다하겠다 하는 각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인문. 이거는 흥인지문이죠. 동대문. 자, 그래서 이곳을 내달아 가지고 녹양평에서 말을 갈아탑니다. 지금 계속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경성으로 가기 위한 그 코스, 이 코스가 이 밑에서 셈으로써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흑인문에서 녹양평으로 가게 되고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흥인문에서 녹양평으로 향하게 됩니다. 말을 갈아타죠. 그 다음에 은하수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사실 이 은하수라는 게 실제 은하수라기보다도 과거에 어떤 고사에 나오는 누군가 다녔던 길을 내가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또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양 옛사실 소문만 들었더니 회양 옛사실은 뭐야? 중국 한나라 무제 때 급장유가 회양태수로 선정을 베풀었던 일이죠. 이런 소문만 들었더니 대궐을 홀로 떠나는 적객, 이 적객이라는 건 뭐야?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 귀양살이가 자신의 처지, 나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처지는 무슨 죄인가?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런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비애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리법이 잘 드러나고 있죠. 됐습니까? 높고 험한 천량을 험하단 말 전혀 마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천령이라고 해서 높고 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 세상살이에 비하면 평지라고 여겨져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눈물을 거두고 나서 두어 걸음을 돌아서니까 서울이 어디여 대궐이 가렸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출발지라기보다는 임금이 계신 곳이 정확하게, 잠시만요. 임금 계신 곳
멀어짐. 그러면 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마이너스죠? 안변 북쪽은 저쯤에 오랑캐 땅인데 오랑캐를 정벌하여 천리 밖으로 몰아내니까 윤관 김종서 여진 정벌을 했던 고려시대 장군이죠. 됐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나눠서 해야 되죠. 윤관이 여진 정벌하고 구성을, 그러니까 동북구성을 쌓았던 그런 고려시대의 장군이고요. 김종서는 조선 세종 때 무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육진을 개척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공적이 초목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로 계속 우리가 진격을 해가지고 몰아냈던 그 과거로 인해서 얘도 지금 위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인물들에서 얘기를 해주고요. 용흥광이라는 거를 이제 건넙니다. 자,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그래도 지금 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묘사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용흥강 건너와가지고 정평부라는 데를 잠깐 지납니다. 그래서 만세교 앞에 두고 낭밀로에 올라앉아 옥저의 산하. 그러니까 고대국가 옥저 있잖아요. 옥저동에 이런 거 기억나죠? 그것에, 근데 이게 옥저라는 곳이 함경도 함흥 일대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산하를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옥저가 있던 곳이죠. 천년의 풍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풍패라는 건 여기 나와 있죠. 천년 전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고향에 빗대어 결국 누구 얘기? 이성계의 고향인 함흥, 그러니까 함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서로운 기운이 마치 어제인 것 같다라고 이제 감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제 낭밀로에 올랐죠. 낭밀로에 올라가지고 함흥 일대 산하를 이렇게 보면서 천년 전에 있었던 그 상서로운 기운이 마치 어제 같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관령 저문 날에 말은 어찌 병들었는가?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병들 만큼 고된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모래바람이 자욱한데 갈 길이 멀었구나. 그러니까 험난한 경로예요. 험난한 여정. 됐나요? 자, 그래서 홍원 옛 고을의 천관도를 바라보고 대문령 넘어서 청해진에 들어오니, 그러니까 천관도 봐주고 대문령 넘어서 청해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오니까 함경도의 요해지요, 남북이 요충지라. 충신과 정예, 병사, 무기를 늘어놓고, 이게 이런 식으로 대꾸법을 잘 활용하고 있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활, 그리고 쇠뇌, 이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얘네 군사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력. 이런 걸로 요충지를 지키는데 태평한 세월 100년 동안의 전쟁을 잊으니까 철통방어 같은 방어를 일러 무엇하기요. 그러니까 청해진에 얘가 도착을 했죠. 그래서 뭘 본 거예요? 충신도 있고 정예 병사들이 강한 이 활과 세뇌로 요충지를 철통같이 지키는 거구나. 그러니까 야, 정말 내가 말할 거 없이 정말 대단하네. 이제 보니까 내가 몰랐는데 굉장한 곳이구나.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청해진에 도착할 때까지 어떤 감정이 지금 출제된 출세공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조선 후기에 이제 쓰인 건데 전체적으로 임금의 명을 받아서 북방의 관리로 가게 되면서 한양에서의 경성까지 이동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추보식 구성, 그러니까 발자취로 우리가 따라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방 과정에서 이제 항상 그렇게 막 기분 좋게 간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좀 긍정적인 면모도 있고, 하지만 좀 찝찝한 면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두 지문, 신묘경 그리고 출세고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태안사 가는 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원진부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